안녕하십니까. 김영준 국어논술학원에서 중상고 1학년 담당하는 고1팀장 전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중상고 학생 여러분들 첫 시험 치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밀린 잠도 좀 보충하시면서 특히 맛난 거 드시면서 이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남학생들 요 첫 시험 보고 요 시험지 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신이 되게 중요한데 1년 내내 같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3번의 시험을 더 출제하시겠죠. 빨리 그 출제 방식과 그 양식,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의 방향성, 중간고사와 다른 지점이 있다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을 가지고 정보를 드릴 텐데 시험지를 옆에 딱 펴놓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신 후에 정말 하기 싫지만 한 학생과 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 그 시험지를 딱 한 번만 더 풀어보세요. 맞은 거든 틀린 거든요. 됐죠? 그 과정이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같은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거. 자, 그래서 저도 짤막하게 정보를 드릴 테니까 요 영상은 요 진행 순서로 간략한 중간고사 총평. 자,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점이 달라지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하는 수업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지. 이거 익숙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5월 첫째 주 쉬고 두 번째 주부터 기말고사 일요일 아침에 개강하니까 그런 거 이제 좀 강조하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시험 문항수고요. 작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한 3-4문제 정도 객관식은 줄었고 그래도 많죠. 첫 번째 주의점 타임어택 피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제가 작년과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술형은 4문항에서 올해는 2문항으로 줄었고 하나 4점, 하나 8점. 특히 8점짜리는 어느 정도 2가지 가능성을 주고 동그라미 치는 거였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서술형의 비중을 조금 낮췄어요. 자, 그리고 창비 교과서를 씁니다.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그 창비에 있는 그 문학 작품들 나는 오늘 브로콜리 다 썼었는데 올해는 외부 작품의 비중을 좀 늘렸죠. 자, 여기서 외부 작품이란 처음 보는 작품이 아니라 프린트 주고 유인물로 진행했던 작품들이요. 자, 그래서 요건 역시 저의 예측대로 시만 묶어서 3분의 1 이상 문제를 낼 것이다. 맞죠? 자, 그래서 교과서 작품 나는 오늘 토마토로 시작해서 토마토로 끝나는 너무 쉬운 시, 거기에 첫사랑, 윤동주, 십스시, 3월 학평에 감나무까지 싹 묶어서 맨 마지막 서술형 포함 10문항을 치렀고요. 특히 작년에 비해서 창의적인 문제도 많이 나왔고 학생들과의 대화 상황 주면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뭐가 바뀌는지 그렇게 좀 접근을 했었죠. 자, 그래서 문제를 아주 창의적으로 처음부터 잘 내주셨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독서평가 독서 퀴즈 식으로도 문제를 분명히 낼 거라고 했었죠? 한 학기 계획을 학교에서 뭘 나갈 거다 기말고사 내용까지 주셨는데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나온 문제도 있었죠, 그죠? 예, 그거 비슷한 방식으로 기말고사 살짝 바꿔서 낼 테니까 그것도 제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대충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말고사에 맞춰서 소설 바꿔서 이제 유인물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전수필, 이혹설 이런 건 이제 중상고 매년 내던 고전수필이니까 쉽게 문제 푸셨을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화법도 대화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와 협력의 원리 딱 한 문제씩 해서 2문제 내던 대로 냈죠. 자, 그리고 이제 의문의 변동, 그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 총 한 3분의 1 이상이 문법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첫 시험 요 문법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게 이제 다 이 문장부터 발음까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사실 양이 많았죠. 자, 그래서 첫 시험 문법 비중이 굉장히 컸고 기말고사에는 요 문법이 싹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기말고사는 뭐에 올인하셔야 되냐? 교과서의
그 토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 있는 문학, 특히 같은 방식으로 EBS 제재니 뭐니 여러 프린트를 주실 텐데 그 문학 작품을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랑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법은 첫 시험에 진짜 고생 많았는데 기말고사에 싹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시험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문법이 부활하겠죠. 쉽게 쓰여진 시에서 선운 수령에 요거 이제 대립적인 이미지 찾아갖고 함축적 의미 쓰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 표현은 3월 학평에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르는 서술형 문제, 작년보단 비중이 좀 줄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첫 시험 총평을 하자면 역시 문법과 문학에 딱 밸런스 맞춰갖고 교과서와 유인물을 잘 엮어서 낸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데요. 학교에서 미리 그래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낯선 외부 작품은 안 낸다. 그러면 주어진 작품 깊게 공부를 하는 게,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외부 작품이 없는 그 낯선 작품이 출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첫 시험의 난이도 어땠습니까? 무난했어요. 기말고사도 학교에서 요 문항수와 요 난이도를 등급 내기 좋거든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말고사를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꼭 아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확실한 답을 요구하는 서답형 원래는 4문제에서 올해부터는 2문장으로 조금 줄여서 심플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서술형에 준비하는 그 과정이, 그 부담이 약간은 줄어버린 그런 시험입니다. 결국 총 33문제 정도의 문제를 시간 안에 따박따박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죠. 특히 첫 시험부터는 문법이 굉장히 양이 많아서 시험을 준비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좀 많았던, 공부할 게 많았던 그런 학교. 자, 그럼 이제 남은 기말고사는요, 비슷한 문항수,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실 텐데 문법 빼고 문학만 올인하셔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뿌리에게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그리고 하나의 소설은 아직 학교에서 미정이다. 근데 어디서 뽑을지 대충 감이 와요. 자, 그리고 이제 계획대로 한 학기 플랜을 주셨으니까 그 작품들과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완전 정복이 필요하죠. 됐죠? 자, 그 이후 작년과 다르게 외부 작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교과서와 학교에서 수업한 요인물 그 작품만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내겠다. 조금은 낯설게도 접근하고 메신스럽게도 접근을 하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외부 문학은 다 푸셔야 돼요. 학평 기출. 자, 그리고 이제 그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그 문항 수부터 문제 출제 방식,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 이 5개 중에 3개는 외워야 된다. 그 기억나시죠? 그거 똑같이 순서도 안 바꾸고 냈더라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서답형 문제는 매주 꾸준하게 실전처럼 한 2문제씩 객관식 섞어서 준비를 시킬 테니까 요것도 늘 하던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죠. 단 문법 싹 빠지고 문학 중심으로 기말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주 나가는 과제집, 특히 남학생 여러분들 요거 밀리시면 안 됩니다. 됐죠? 제가 뭐 외부 작품을 주거나 그러진 않죠.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 따박따박 좋은 문제 풀 수 있게끔 적당량의 과제집을 매주 던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은 밀리지 않게 한 주 한 주 열심히 풀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야 최종 시험을 보고 흡족한 높은 고득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1등급 그거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상 마무리할 텐데요.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른 학교와 다르게 중산고는 중간고사에 문법을 올인하죠. 자,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문법 빼고 문학을 크게 방점 찍으면서 중요한 영역으로, 특히 문학 공부하는 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학에 조금 약점인 학생들은
깊게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토론, 논증 단원 이런 것도 화법처럼, 중간고사 화법처럼 문제를 낼 테니까 그렇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기말고사는 이 문학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개강 일 날짜 토요일 유지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개강일 참고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중간고사 문제,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꼭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풀기 귀찮은데요, 풀기 싫은데요 하면 그냥 시험지 들고 학원으로 오십시오. 요즘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가리지 않고 상담과 중간고사 이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험지 갖고 오시고 풀기 싫다 이러면 저와 함께 푸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로 중간고사 그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3번 남았어요, 더. 자, 그래서 기말고사 딱 요 정도로 진행할 테니까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더 문의하실 게 있으면 학원에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